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2주 전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중에 한 사람은 부산에서 매주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 6학년짜리 학생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과제도 잘하고 이래서 주식 초보 차트 교실 제 유튜브 동영상 가면 재생 목록에 주식 초보 차트 교실이라는 그 강좌가 한 15분 내외짜리가 한 19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꼬마들이 좀 더 이 차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주식을 처음 접하는 어른들도 투자 나이는 0살이기 때문에 야, 이런 걸 내가 들어야 되나? 그러신 분들이라도 주식을 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지만, 제가 이런 그 투자 영재 학교를 운영할 때 하는 강의들을 여러분들한테, 어른들한테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어른들도 큰 욕심 가지고 들어오셔서 낭패를 보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주식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도 그렇게 배워가고 있고, 제 아들 호철이도 21살이지만 그걸 배우고 실전 매매까지 하고 있으니까 헛된 욕심으로 피같이 피땀 흘려 번 돈 허망하게 날리지 마시고 하나라도 내 것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학습에서 습의 시간을 꼭 가지시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식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식 초보 차트 교실의 변곡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 변곡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차트의 어떤 형태도 가미되지 않았었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걸 다 손으로 모는 종이에 그렸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편하게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이런 로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로 차트라고 하는데, 이 로 차트와 이동평균선 MACD를 하나씩 이제 덧붙여 가면서 변곡점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변곡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변곡점을 긋는 방법부터 일단 여러분들께서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꼭대기, 고점과 대충 그리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 다음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저점, 이렇게 해서 고점과 저점을 잇는 변곡점들을 하나씩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들이 만나는 곳, 변곡점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이 삼성전자 차트인데 뭐 조그맣게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쭉 그리다 보면, 자, 이 구간은 또 이렇게 하나의 변곡점으로 크게 그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잇는 연습을 쭉 한 100여 개의 차트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런 과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잇는 이렇게 그리다 보면 꼭지점들이 나오죠.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큰 꼭지점이 나올 거고요. 조그만 이런 꼭지점도 나올 겁니다. 이 꼭지점을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평선으로 정확하게 이어야 됩니다.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다 보면 이 꼭지점은 결국에는 크게 그어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변곡점으로 되겠죠. 그죠? 결국에는 이렇게 점점 큰 변곡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자, 이 변곡점과 이 변곡점, 요 변곡점을 비교하면 이 변곡점이 제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변곡점은 이렇게 이중바닥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왔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지점에 어떤 포인트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변곡점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걸 쭉 그리다 보면 꼭지점들이 발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꼭지점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새로운 고점을 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큰 웨이브를 그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자, 여기를 지금 못 뚫고 있죠. 그죠? 이거는 저항선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저항선이 돌파되니까 어디서? 이 지점에서 어때요? 저항선이 돌파되니까 지지선이 돼서 올라가더라. 그럼 이러한 지점은 좋은 매수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자, 여기도 이제 다시 한번 그리면 이 꼭지점에서 결국에는 이러한 변곡점이 생겨나서 큰 웨이브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그만 변곡점들을 긋고 큰 변곡점들과 잇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반복을 해보시다 보면 이 변곡점은 어때요? 다른 변곡점보다 크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변곡점들을 가지고 이중바닥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이중바닥은 전통적으로 지지선의 역할을 했고, 이렇게 이중바닥의 반대는 어떤 게 될까요? 저항선의 역할을 해서 저항선이 뚫리면 지지선이 된다라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이 지점에서도 저희가 실제로 매매를 했던 걸 매매 복기를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돌파되면 지지선이 된다라는 걸 한번 또 보셨고, 또 이중바닥의 형태도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컴퓨터가 나옴으로 인해서 가격 이동 평균을 제가 정한 15, 33, 75, 150, 300 이평선을 넣었을 때 움직임을 보시면, 추세가 생겼을 때는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조그맣게 보시면 자, 여기도 전고점이 돌파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전고점이 돌파되고 이 지점은 지지선이 되면서 이 변곡점은 전고점 돌파된 지지선도 있고 이평선 지지선도 있기 때문에 이 지점도 매수 근거가 두 개나 있습니다. 이평선 지지선과 또 이제 전고점 지지선, 거기에 MACD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 이 지점은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패턴 3하고 연결이 됩니다. 제 매매 강의 중에, 유튜브에 있는 강의 중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 패턴 매매 기법 1강서부터 13강까지 강의가 있는데, 거길 보시면 이 지점이 패턴 3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요 꼭지점에서는 전고점도 있고, 조그만 웨이브로 보면 전고점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평선 지지선도 있죠. 패턴 3의 특성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근거가 아주 좋은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여기도 보면 똑같은 원리죠. 전고점이 돌파되면 지지선이 되고 바로
이 지점에서 패턴 3의 형태, 패턴 3. MACD가 영선에서 다시 상승 추세가 이어질 때는 이렇게 MACD가 시그널선을 골든 크로스 내는 이런 지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투자영재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이런 변곡점부터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변곡점들, 이런 꼭지점들을 보고 이중바닥을 찾아내고 저항선을 찾아내서 이런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매수를 갖고 있을 때 이런 지점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을 해준다 라는 그런 원칙들을 습득을 하게 해서 실제 매매에 적용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 현재 시점에서 이게 지나가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맞습니다. 지나가니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을 거꾸로 돌려서 이 지점을 거꾸로 돌렸을 때 어때요? 이 지점을 거꾸로 돌렸을 때 이 지점이 변곡점이 될 확률이 높은 그런 시그널이 일종의 심프텀이라고 하죠. 그런 징후들이 나오는 건데 그 징후들을 자꾸 눈으로 훈련해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점에 왔을 때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패턴 3이 되고 전고점 지지선이 되겠다.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짧은 스탑을 놓고 저가 매수하는 지점들을 고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우연히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께서 여기는 조그만 삼각형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고 있죠. 실제로는. 그죠? 실제로는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변곡점으로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만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듣고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이런 변곡점을 그리는 연습을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꼭 해와야 됩니다. 알았죠? 지금까지 매일 열심히 사진 찍어서 저한테 과제한 걸 올려주고 있어서 아주 이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주식 차트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차트는 애플 차트입니다. 애플 차트. 애플 차트에서도 변곡점 그리기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쭉 떨어지고 올라가고 또 역시 쭉 떨어지고 올라가고 자, 요렇게 조그맣게 변곡점들을 역시 이어가는 훈련을 다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조그만 변곡점들을 제대로 찾아갖고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눈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왜 큰 변곡점을 찾느냐? 여러분들이 주식은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자, 이런 변곡점, 큰 변곡점들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돈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애플 차트를 보면 길게 보면 이제 이게 한 웨이브가 되겠고요. 또 길게 보면 요게 한 웨이브가 되겠고 여기는 뭐 그냥 이렇게 제가 그었으니까 여기도 조그맣게 그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지만 크게 보면 한 웨이브가 되는 걸로 보실 수가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크게 보면 한 웨이브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자, 여기를 이 지점을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데 근거는 무엇이냐? 제가 뭐 기분이 좋다고 이 지점을 매수 타임으로 긋는 게 아니라 그 기술적 분석 책에 보면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트를 믿고 매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트를 보고 매매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믿고 매매를 하는 거지 차트를 믿고 차트가 100% 맞다 이런 얘기는 저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자, 헤드앤숄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이 지점에서 이제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 지점을
저항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머리, 이것은 왼쪽 어깨, 여기는 오른쪽 어깨.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저항선으로 이용하는 그런 포인트인데, 이것도 보시면 조그맣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뭐가 되죠? 역 헤드 앤 숄더라고 일컫는 거죠. 요거의 반대는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역 헤드 앤 숄더의 형태인데,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가 지지선이 돼서 어떻게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크겠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가 바로 이 지점이고, 또 좀 전에 한국 차트에서 말씀드린 패턴 3의 구간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곡점을 그으면 이런 변곡점에서 어때요? 이중바닥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실패를 한 케이스죠. 차트가 이중바닥이 나왔다고 100% 올라가면 돈 못 벌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이렇게 실패를 했을 때도 여러분들께서 이중바닥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이중바닥은 아니네요. 실패를 했을 케이스가 있고 성공을 했을 케이스가 있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서, 실패를 했을 때는 짧은 손실을 보고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그걸 익히셔야 되는 거지, 차트가 100% 맞는 건 일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역헤드 숄더도 보이고 패턴 3의 확률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리턴이 이 지점 역시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를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가 있나요? 여기가 이렇게 좀 더 내려와야 되겠죠? 자, 이거는 뭐가 되죠? 전고점이 돌파되면 지지선이 된다. 삼성전자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은, 어떨 때는 이 N자형이 이게 일종의 N자형인데, 이 N자형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형태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걸 변곡점을 그으면서 여러분들이 눈 훈련을 하게 되면 미국 주식 차트에서도 역시 똑같이 적용하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을 넣어보면, 자, 이 지점에서는 또 뭐가 있었나요? 이동평균선을 넣어보니까 전고점만 있었는데, 또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33 이평선 지지선도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이평선을 집어넣어, 이평선이 일종의 추세선이 변형된 형태인데, 이 지점이 또 어때요? 33일 이평선이 지지되고 있는 그런 지점하고도 일치되니까 지지되는 요인이 두 개, 여기에서도 지지되는 요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포인트를 찾아내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손절을 놓고 주식 매매를 하신다면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시면 나이키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나이키 차트를 지금 보시는 거에서 또 이평선을 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요. 나이키 차트만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과 변곡점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걸 보고 열심히 그려서 선생님한테 꼭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 변곡점을 그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지선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뻘짓하기 위해서 제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선 요 두 개를 이으면 뭐가 돼요? 이중바닥이 되겠죠. 이중바닥이 되고, 여기도 이중바닥이 됐지만 약간 실패했다가 변곡점으로서는 결국에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키 차트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중인데, 자, 이걸 다 긋고는 또 크게 웨이브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긋고 올라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씩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한 번씩 해보시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보면 큰 웨이브로 보면 이게 꼭지점이죠. 여기가 하나가 되겠고요. 또 여기도 이게 제일 큰 고점이죠. 하나가 될 것이고, 여기도 이게 하나가 될 것이고, 여기도 이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기도 이게 하나가 되고, 이제 지나가면 여기도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변곡점들이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중바닥이 하나 나와서 매수 포인트도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런 큰 변곡점일수록 사람들이 보는 눈이 집중되는 그런 변곡점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저항선 있죠. 이중바닥에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여기도 결국에는 이렇게 큰 웨이브가 하나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중바닥 지지 요인이 있는, 이중바닥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중바닥이 돼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매할 때. 여기서 딱 사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니까. 하지만 이중바닥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삐죽 나와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이 휩소를 보이고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한 번에 잡기, 이런 때는 한 번에 잡을 수가 있지만 이런 때는 두 번, 세 번 정도 해야겠구나. 변곡점이 클수록 매매 횟수를 짧은 스탑으로 여러 번 나눠서 하다 보면 이런 변곡점들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시 제가 보는 이동평균 15, 33, 75, 152평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가요? 여기서는 이평선 지지선도 보이고 일종의 추세선이니까 이평선 지지선도 보이고 여기에서도 이평선이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되는 요인이 많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도 보시면 어떤가요? 이렇게 전고점이 돌파되면 뭐가 돼요? 이게 결국에는 이것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이 전고점이 돌파되면 뭐가 됩니까? 지지선이 되는데 이 지지선에서 뭐가 있나요 또? 그죠? 발견하셨죠? 15이평선이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포인트는 매수 근거가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매수 근거가 많을수록 지지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포인트들을 찾아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격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이 웨이브나 파동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를 다 들은 우리 어린 학생들은 선생님 말대로 요거를 숙제를 해서 화면으로 찍어 갖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숙제를 했습니다라고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식 초보 차트 강의 변곡점에 대한 이해 두 번째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